안녕하세요. 너너블리TV 너너블리입니다. 너너블리의 이야기 어때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여름이 다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왔는데요. 기온이 내려가는 것과 동시에 변화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습도인데요.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게 되면 점점 습도가 내려가게 되고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부 건조증으로 인한 가려움증을 호소하시는데요. 이 가려움증은 우리 몸을 외부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는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이 가려움증을 극복할 수 있는 관리 방법과 함께 바르는 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가려움증은 피부 자체의 질환이기도 하고요. 신경병성 장애나 전신 또는 정신질환 등에 동반되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피부 가려움증은 경미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정도가 심화되면 피부 손상, 2차 감염, 흉터 및 수면 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우울증 등 정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 가려움증이 발생하기 전이나 정도가 경미할 때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럼 약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가려움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생활 습관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 보습입니다. 샤워나 목욕 중에도 순하고 보습력 있는 바디워시 제품을 사용해 주시고요. 바디로션도 꼭 발라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변을 계속 피부가 덥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열에 노출되면 가려움증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옷차림도 가볍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샤워나 목욕 중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인데요. 양털 같은 까칠한 의류나 알갱이가 있는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요. 또한 때를 미는 것도 삼가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비누의 경우 피부를 알칼리화해서 피부의 수분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가려움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누 대신에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 이유는 이 세정제들은 일반 비누보다 산성도가 높아서 그 정도가 피부와 유사합니다. 이로 인해 자극이 덜하고 가려움증이 완화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손톱을 짧게 자르시는 겁니다. 가려움증이 발생했을 때 긁게 되면 그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이때 손톱을 짧게 자르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고 염증을 덜 생기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는 것인데요. 스트레스 및 기타 시민성 요인이 만성 가려움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리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총 5가지의 가려움증 완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움증이 지속된다면 약물요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피부의 일부분에만 나타나는 경우 국소적으로 바르는 제형을 사용하고 온몸에 나타난다면 먹는 약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바르는 약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바르는 제형을 사용하는 국소요법은 단순하고 좁은 범위의 피부염이나 만성 단순 태선, 즉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긁어서 피부가 두꺼워지는 현상일 경우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어깨, 목, 팔뚝이 가렵거나 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위팔 녹은 가려움증 증상 등에 유용합니다. 국내에는 크게 5종류의 약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주 사용되는 것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인데요. 염증성 피부 질환에 동반되는 가려움증에 효과적입니다. 염증이 없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죠. 이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경우 오래 사용하게 되면 반대로 피부 위축을 유발할 수 있고요. 시상 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이라는 신경 내분비계를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캡사이신이 있는데요. 칠리 페퍼에서 추출한 물질로서 캡사이신은 만성 통증과 가려움증에 사용됩니다. 이 캡사이신은 TRPV1이라는 신경병증성 염증 그리고 피부 장벽 기능 손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칼슘 이온 채널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킵니다. 그 결과 이 피부 손상을 일으키는 TRPV1이 더 이상 반응이 없게 되고 가려움이 완화되게 되죠. 이와 유사하게 캡사이신은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도 지치게 만듦으로써 가려움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캡사이신 사용 초기에는 바른 직후부터 최대 30분 동안 지속적으로 화상을 입은 듯한 통증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리도카인과 같은 국소 마취약을 혼용함으로써 캡사이신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을 조절하는 세 번째 약인 국소 마취제는 단독으로도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성분으로는 리도카인 2.5%, 프릴로카인 2.5% 등이 있고 다양한 만성 가려움증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소 마취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전신 흡수로 인해 독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주로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메트 헤모글로빈 혈증이 그 예입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면 적혈구의 산소 결합 능력을 떨어뜨려서 호흡이 원활하지 않게 만들어 청색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국소 항히스타민제인데요. 이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비염편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려움증을 포함한 알레르기 반응에 관여하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따라서 아토피성 피부염과 같은 피부질환에서 국소 항히스타민제, 그 중에서 독세핀이 효과적인데요. 이 독세핀은 항히스타민제이면서 1세대 우울증 약이기도 합니다. 이 독세핀의 잠재적인 부작용으로는 졸음, 접촉성 피부염, 그리고 바른 부위에 찌르는 듯한 또는 타는 듯한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칼시뉴린 억제제인데요. 여기서 칼시뉴린이란 세포 내 신호 전달 물질이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등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칼시뉴린 억제제는 아토피성, 시민성 가려움증을 포함한 만성적인 가려움증뿐만 아니라 다수의 염증성 피부 질환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캡사이신과 같이 TRPV1 채널에도 작용해 가려움증을 완화시킵니다. 성분으로는 타크롤리무스 0.03% 또는 0.1% 또는 피메크롤리무스 1% 등이 있고요. 이 성분들 역시 화상을 입은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토피를 포함한 가려움증 약이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데요. 나중에 국내에 출시되면 추가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가려움증을 관리하는 5가지 방법과 5가지의 외용제로 사용되는 약인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캡사이신, 국소 마취제, 국소 항히스타민제, 칼시뉴린 억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건조한 계절 무사히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너블리TV 너너블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